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본격적인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 시간으로 11일 버진 갤럭틱의 민간 우주 관광 여행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그룹의 민간 우주 기업 버진 갤럭틱은 중궤도 구간의 무중력 체험 관광을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민간 우주 모선 VSS 이브는 고도 14km 상공까지 날아오른 후 매달고 있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를 분리했습니다. 분리된 VSS 유니티는 로켓 엔진을 점화, 마하 3의 속도로 가속한 다음 우주의 경계인 88.5km까지 상승했습니다. VSS 유니티에는 조종사를 비롯해 버진 갤럭티카의 창업자 리차드 브랜슨 그리고 3명의 민간 우주 관광객이 탑승했습니다. 고도 88.5km 우주 경계면까지 상승한 이들은 약 4분간 머물며 무중력 체험을 했고 이후 무사히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로 귀환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에 의한 우주 관광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버진 갤럭틱 외에도 민간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오는 20일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궤도에 오릅니다. 애플이 2019년 5세대 출시 후 오랜만에 신형 아이패드 미니를 올해 9월에 출시합니다. 외신들은 애플이 오는 9월 아이폰 13 발표와 함께 새로운 6세대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존 7.9인치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베젤 부분이 더욱 얇아져 화면 영역은 넓어집니다. 특히 홈 버튼이 사라져 지난해 출시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비슷한 디자인이 예상됩니다. 홈 버튼이 사라지는 대신 지문 센서는 M1 아이패드 프로처럼 전원 버튼과 통합됩니다. 메인 칩은 기존 A14 프로세스 개선 방식이 탑재되고 라이트닝 포트는 USB-C 방식 그리고 스피커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40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통신사업 계열사인 스테이지5가 9,000원대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월 9,000원대 LTE 무제한 요금제로 데이터 1기가 사용 후에는 초당 1메가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와 문자도 무제한이고 알뜰폰 요금제라 약정도 없습니다. 스테이지5는 현재 평생 데이터 추가 제공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해 지금 가입하면 월 데이터 6기가를 평생 추가로 제공합니다. 스테이지5는 지난 3월 알뜰폰 5G와 LTE 유심 요금제 4종을 1만에서 2만원대 구성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 형제들이 아파트용 자율 배송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서비스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주상복합 아파트 포레나 영등포입니다. 로봇 서비스 이름은 딜리타워이며 각 세대 현관 앞으로 자율주행형 실내 배달 로봇이 물품을 전해줍니다. 사전에 입력된 이동 경로에 따라 움직이며 엘리베이터에서도 스스로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포레나 영등포에 도입된 딜리타워는 모두 3대이며 입주민이 주문한 물품을 배달원이 건물 1층까지 가져오면 각 세대로 배달합니다. 우한 형제들은 이번 포레나 영등포를 시작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등으로 딜리타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주요 블록체인 플랫폼사들이 디지털 화폐 입찰에 뛰어들면서 최종 주도권을 누가 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은 12일 오후 12시에 마감됩니다. 현재까지 디지털 화폐 용역 입찰에 대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라인 자회사 라인플러스와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 LG CNS 등입니다. 라인플러스는 최근 디지털 화폐에 특화된 오픈소스 프로젝트 라인 파이낸셜 블록체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준비합니다. 그라운드X도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 CNS 또한 2018년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출시하고 지역 화폐, 분산 신원 증명 등에 적용해 왔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S, SK CNC 등의 대기업 SI 업체들도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플러스와 네이버 파이낸스처럼 SI 업체, 컨설팅사, 시중은행 등이 협력하는 형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운전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베타9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업그레이드를 예고한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수천 명 규모의 베타 테스터들은 업그레이드 이후 자율주행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행하거나 주차하는 성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 머뭇거림이나 급작스러운 감속, 주행 등이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평입니다. IT 매체 더 버지는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기능상의 업데이트일 뿐 사고 가능성 등을 줄이는 안전성 향상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콧 커비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여행 수요가 2023년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커비 CEO는 CBS 방송에 출연해 7월 들어 미국 항공사 레저 수요는 100% 넘게 회복했지만 비즈니스 출장 수요는 여전히 60%로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행이 아직 100%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완전 회복까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스콧 커비 CEO는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신라면 출시 35주년을 맞아 신라면의 매운맛을 재해석한 신제품 신라면 볶음면을 출시합니다. 농심이 신라면 신제품의 형태로 볶음면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국물 없는 라면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심 신라면 볶음면은 봉지면과 큰 사발면 두 종류로 출시됩니다. 농심은 오는 20일부터 국내에 출시하고 8월부터는 수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